처가물 시장이 전 대통령의 형인가요? 정경환 씨하고 관계가 있었는데 안양으로 내려오는 첨가물 차들의 전국 세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정책을 쓰면서 두 번째도 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이후로 계속 이마트라든지 대형마트들이 밀려오면서 마지막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드는 사건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시장이 이렇게 오면서 최근에 와서 이제 이 뉴타운이라는 개발 지역에 포함되게 되는 거죠. 제가 석수시장을 만난 건 80년대 초반부터 석수동에 이사가서 살면서 만났지만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는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석수시장의 규모는 한 3,000여 평 되는 규모고요. 120개 점포 중에서 지금 현재 30여 개 점포만 현업적으로 열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은 좀 정책적으로 조성된 시장이고 사적 소유의 공적 성격을 가진 시장입니다. 사적 소유라는 것은 여러 상인들이 모여서 만든 시장이 아니고 한 사람의 주인, 법인체가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체에서 만들어진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양에서는 유일하게 방장형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장은 다 골목형 시장이죠. 중앙시장을 포함해서 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 방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보이시겠지만 실제로는 여기는 야채 체력장이든지 노점상이 들어가야 되는 장소인데 시장이 너무 쇠락하다 보니까 차들이 실제 점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했던 여러 가지 그 예술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전국의 재래시장 프로젝트라고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의 대인시장이나 수원의 목골시장이나 여러 재래시장 프로젝트라는 것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케이드를 짓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실제 문화예술 프로젝트와 시장을 결합시켜서 시장을 활성화해 보겠다는 프로젝트가 재래시장 프로젝트인데 그것에 아마 시발점을 만들었던 게 석수시장이라고 생각되고요. 안양에 2005년도에 했던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그것을 출발시켰던 점에서도 또 중요한 의미가 있고 현재 이제 시장 안에서의 레지던시라는 것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아마 되게 좀 생각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을 텐데 아마도 외국에도 막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빈 점포를 이용한 국제 창작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만든 그런 부분에서 이 석수시장 프로젝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뭐 한국적 창작 스튜디오의 그 프로그램의 모델들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간을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간은 그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석수시장이 한 20여 평 되는 2층 공간이었는데 최근에는 1층에 카페를 만들고 옥상 공간도 이용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톤앤워터 앞에 붙은 서플라멘트 스페이스 스톤앤워터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서플라멘트는 생활 속에서 부족하거나 결손된 부분을 예술을 통해서 보충하고 배리하는 복합 문화 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그 페이퍼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스톤앤워터에서 사 프로젝트까지 오는데 8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연유에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가 빈 점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초기부터 입점하지 못하고 그 많은 시간을 저희들이 짧게 한 달 혹은 두 달 이렇게 빌려서 쓰는 형태로 진행을 해오다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1년짜리 계약, 작가들이 1년 계약을 통해서 입주하기 시작한 후 프로젝트입니다. 2005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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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에
저희들이 그런 유휴 공간과 유휴 시간을 통해서 활동했던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은, 제가 이런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2000년도에 그 경기도의 가축위생시험소라고 있었습니다. 그 가축위생시험소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만안구 문화벨트 조성을 위한 범시민기구 활동을 했었습니다. 2년 동안의 그 투쟁 과정을 통해서 반쪽짜리 공원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줄이고, 그리고 나서 2002년도에 스톤렌터를 개장하면서 리빙 퍼니처 앤 퍼블릭 퍼니처라는 제목의 석수시장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었는데, 실제로 리빙 퍼니처라는 전시회만 열리고 퍼블릭 퍼니처는 미완성의 프로젝트로 남겨졌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지금도 현재 비어 있습니다. 구 안양경찰서 자리 기억나시죠? 얼마 전까지 신필름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었는데 지금 아직 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현재 비어 있는 공간인데, 2003년도에 제가 이 공간에 있는 유치장을 이용해서 영상 프로젝트를 전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했던 그 안양 리버 프로젝트는 한국의 공공예술 프로젝트에서 아주 그 중요한 프로젝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 프로젝트는 지금 올해 2010년도 APAP의 아마 현장일 수도 있는 삼덕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안양천 저쪽 광명하고 안양하고 연결되는 그 경계 지역까지 펼쳐졌던 커다란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석수 마켓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석수 시장을 좀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로 3년을 해오다가 최근에 그 뉴타운 계획이 발표되면서 제가 약간의 전략을 수정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석수시장에 머물기로 한 것은 한 30년짜리 프로젝트를 하면 뭔가 좀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행위를 이벤트식으로 짧게 해가지고는 누적되지 않는 거죠. 아까 김대기 선생님이 30년대 짜장면집 얘기를 하셨죠. 그런 것처럼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한 30년 정도 해야 어떤 그런 효과와 문화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0년 정도를 계획하고 실제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8년 정도 되고 10년도 채 안 돼서 제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바로 뉴타운이라는 개발 계획 때문에이죠. 그렇다면은 저는 그 개발 계획을 제가 몸으로 막는다든지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욕망이 얽혀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 된다면 좀 더 문화예술적인 어떤 그런 자산, 그리고 역사적인 자산, 석수동 자체가 안양의 역사의 보고입니다. 안양의 90% 이상의 문화재는 다 석수동에 있습니다. 안양사를 비롯해서 만안교, 종초사지라든지 각종 문화재들이 다 석수동에 있다고 보면 되고, 안양이라는 시를 탄생하게 된 그 최초의 지역으로도 다 알려져 있다시피 그러한 곳을 뉴타운이라는 개발로 했을 때 그런 역사성과 문화예술적인 어떤 누적된 것들을 어떻게 살려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주민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는데, 오늘 저녁 8시에 아마 주민들을 위해서 그 플랜을 내놓는 사업 설명회가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 한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가 잠깐 빗나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30년짜리 프로젝트를 10년 정도에서 끝마칠 위기에 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